창업 설명회 강의를 2014년 3월달부터 했었어요. 그러니까 야, 이제 3월 됐네요. 딱 4년째인 것 같아요. 그리고 하다 보니까 또 초청 강의가 많이 들어와요. 그래서 뭐 시나 도에서 하는 강의, 뭐 카페24나 아니면 메이크 사업이나 뭐 이런 데서 또 강의를 나가죠. 그리고 또 창업박람회 강의를 또 나가게 되니까 컨설팅도 좀 들어와요. 그래서 컨설팅도 저희하고 전혀 상관없는 이 창업에 관련된 컨설팅도 좀 해드리고 그 기회가 좀 여러 있었어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매년 창업을 하시는 분들을 한 1000여 명 정도는 만나봤던 것 같아요. 그러면 많은 분들이 결국 여쭤보시는 것들이 비슷비슷해요. 뭐냐면 어떻게 하면 성공하나요? 어떻게 하면 돈 버나요? 뭐 이런 것들이죠. 근데 성공이라는 거는 우리가 해야 될 수백 가지 중에 어떤 특정한 몇 가지만 잘 건드려도 성공할 수 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성공의 방법은 무지 다양하죠. 그런데 또 반대로 여쭤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뭐 보장되나요? 그러면 그렇게 성공을 쉽게 할 수 있는데 실패하는 사람들은 왜 실패하는 겁니까? 라고 물어보세요. 그러면 저는 성공에는 다양하게 얘기 드렸는데 실패의 경우는 딱 한 가지로 말씀드려요. 왜 대부분의 분들이 실패할까요? 왜 대부분의 분들이 실패할까요? 왜 대부분의 분들이 실패할까요? 저는 이렇게 말씀드려요. 개념이 없어서. 개념이 뭔데요? 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 개념에 대해서 한번 그러면 저는 본격적인 강의 들어가기 전에 짚어봤으면 좋겠어요. 결국 온라인 창업이니 뭐니 하지만 결국 여러분들이 하려고 하는 건 뭐죠? 장사죠, 장사. 맞죠? 장사. 장사의 뜻이 뭘까요? 장사의 뜻. 장사의 뜻은 이익을 얻으려고 물건을 사서 판다. 이거 사전적 정의예요. 이걸 구체적으로 좀 얘기하자면 이런 물건은 누군가 좋아할 거야. 이런 상품이나 이런 서비스 누군가 좋아할 거야. 라는 전제를 바탕으로 내가 시간과 재원을 들여서 직접 만들어내거나 아니면 이미 만들어져 있는 물건을 사가지고 와서 마진을 붙여서 파는 행위일 거예요. 그렇죠? 그럼 사장님, 장사의 3요소가 뭐죠? 네? 자금. 네. 사장님, 장사의 3요소가 뭐죠? 상품. 네. 네. 사장님, 장사 3요소가 뭐죠? 자본하고. 네. 옆에 계신 사장님, 장사의 3요소가 뭐죠? 네. 뒤에 계신 사장님, 장사의 3요소가 뭘까요? 네? 네. 그리고 네. 자본 없어도 대동강물 팔아서도 장사 가능한데 아까 말했더니 직접 만들어낼 수도 있고. 네. 저기 제일 끝에 계신 여자 사장님, 장사의 3요소가 뭘까요? 네. 앞에 계신 사장님. 네. 제가 생각하는 거를 한 분도 얘기 안 하셨네요. 아주 간단해요. 장사의 3요소. 판매자, 구매자, 상품. 그래도 상품이라는 건 제일 먼저 나와서 다행이네요. 상품조차 안 나오고 열 몇 명이 얘기하시는 경우도 허다해요. 제가 왜 이 얘기를 드리냐면요. 도메토피아, 내가 자본을 들이지 않고 크게 망할 염려가 없이 할 수 있다. 얘를 퍼뜨린 게 도메토피아예요. 그러다 보니까 온라인 창업하면 저자본, 소자본, 무자본을 생각하시고 내가 크게 돈 들이지 않는다라는 걸 생각하세요. 이걸 굉장히 되게 중요한 장점이긴 하지만 이게 여러분들한테 결정적인 약점이 될 수 있어요. 뭐냐? 대부분의 분들이 상품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더 웃긴 건 뭐냐면요. 이걸 내가 구매하는 고객을 맨날 만날 것도 아니잖아요. 매장에 있으면 사람들 보기로 더 있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구매하는 고객에 대해서도 관심 없어요. 아니, 정말 신기한 거예요. 자기가 파는 상품에 대해서도 관심이 없고 자기가 그 물건을 구매할 고객들한테도 관심이 없어. 그렇다는 얘기는 뭐죠? 장사에 관심이 여러분들은 없다라는 거예요. 냉정하게. 그럼 여러분들이 관심 있는 건 뭐죠? 뭐죠? 돈이죠, 돈. 맞지 않나요? 장사에 관심이 있어야 되는 근본적인 거잖아요. 그렇죠? 한마디로 장사를 잘하면 돈은 저절로 쫓아오잖아요. 그런데 사실 여러분들은 돈 따위에는 관심 없다. 돈이 아니라 장사 따위에는 관심 없다니까요. 나는 열심히 공부 따위에는 관심이 없지만 서울대를 가고 싶어요. 나는 법 따위에는 관심이 없지만 나는 판사가 되고 싶어요. 말이 되나요? 그런데 대부분 이 기본적인 상식이 안 지켜지고 있다니까요.
여러분들은 그냥 남들보다 좀 더 빠르게 돈 벌고 싶은 것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걸 인정하고 이제 가보자고요. 예, 이 개념이. 그러면 우리가 돈 잘 벌기 위한 건 장사 잘하는 거죠. 그렇죠? 장사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흔하게 있는 생각도 한번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장사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열심히. 네. 우리가 제가 꼭 전달드리고 싶은 말이 있어요. 열심히 하지 마세요. 왜냐? 이건 뭐냐면 열심히라는 게 무슨 측정 가능한가요? 여러분들이 장사를 한다는 건요, 자본주의 세계의 꽃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장사라는 걸. 자본주의 세계의 천병으로 들어간다는 얘기인 건데, 이 장사의 세계는 뭘로 이루어진 세상일까요? 숫자로 이루어진 세상이죠. 그럼 모든 거를 숫자로 판명할 수 있지 않는 말은 그냥 생각 안 하는 게 좋아요. 5보다는 10, 10보다는 50, 50보다는 100, 이걸 선택하는 게 철저하게 장사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어쨌든 다시 많은 분들이 마케팅 책이라든가 이런 거를 그래도 공부라도 하신 분들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고객의 니즈를 충족시키면 되지 않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말에 대해서? 고객의 니즈를 충족시켜야 된대요. 예, 뒤에 계신 선생님. 맞는 말일까요? 옆에 계신 선생님. 고객의 니즈를 충족시켜야 된다. 맞는 말일까요? 뒤에 계신 선생님. 고객의 니즈를 충족시켜야 된다. 그렇죠. 어떤 고객이요? 한번 잘 생각해 보자고. 우리 여기 있는 분들이 모두 가지고 온 물건이 있어요. 뭘죠? 스마트폰일까요? 이게 사장님의 니즈에서 나왔다고요? 정말요? 우리가 타고 다니는 자동차, 이게 사장님의 니즈에서 나왔나요? 오히려 반대로 상품이 먼저 나오고 고객의 니즈가 창출되는 건 아닐까요? 오히려 이 문장을 좀 더 짚고 넘어가 보자고요. 아니, 그거보다도 고객의 니즈를 충족시켜야 한다는 문장 자체가 누군가 만들어낸 상품은 아닐까요? 마케팅 이론이나 책을 팔아먹기 위한. 그렇죠? 우리가 이런 생각은 별로 안 해보는 것 같아요. 그거는 장사에 관심이 없기 때문이기도 하죠. 그럼 또 한번 생각해 볼게요. 좋은 물건을 싸게 팔면 되지 않나요? 네. 언론에서 허구한 날 나오는 얘기죠. 무슨 박리담회로 성공했다. 네, 그런 거에 속지 않으셨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좋은 물건을 싸게 팔면 성공하나요? 어떨 것 같아요? 좋은 물건을 싸게 팔면 된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굉장히 맞는 말 같죠? 왜냐하면 이런 스마트폰 모델 넘버만 딱 검색하면 가장 최적의 조건이 나옵니다. 이럴 때 막 나가죠. 이럴 때 돈을 벌는 사람은 누굴까요? 누굴까요? 메이커겠죠. 메이커. 삼성이 정말 이게 싸게 팔고 있나요? 이 기계를? 말도 안 되는 얘기죠. 한번 그럼 또 이것도 한번 구체적으로 비교를 해볼게요. 화면이 잘 보이나요? 멈춰버렸네요. 다시 죄송합니다. 시킬게요. 그렇게 추웠던 게 엊그제 같은데 여기 좀 많이 덥죠? 예. 선생님이 계속 입고 계시니까 약간 더워 보여서 아니 이렇게 편하게 하시면 되는데
컴퓨터를 변경을 해볼 거네요. 잠시만요. 컴퓨터가 끝났다. 일단 빠르게 부채를 네. 선택할 때 실용복구를 선택하셔서 그런 거 아닌가요? 네? 표준으로 아니 지금 이게 눌러지지가 않아요. 표준은 안 이게 눌러지지가 않아서 나의 그 마우스가 안 먹어서 이해가 할 수 없진 않아요. 제가 몇 년 동안 강의하면서 이렇게 또 강의 중에 컴퓨터가 뻐근한 거는 오늘이 처음이네요. 4년 동안요? 네, 4년 동안 그러니까 제가 이 창업사관학교에서 강의를 하는 때는 몇 번 있었는데 창업 설명회 때 이렇게 컴퓨터가 뻐근하는 거는 처음인 것 같아요. 어쨌든 뭐라도 켜져 있어야 보면서 할 텐데 화면은 보시는데 문제 없으시죠? 네. 저희가 파는 상품 중에 이런 제품이 있어요. GTS 1946 펜시 주사기 볼펜. 목록 유자 이렇고요. 생긴 거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인쇄도 이렇게 가능하고요. 상세 페이지는 이렇습니다. 이게 저희가 부가세 별도 190원에 여러분들과 같은 셀러분들한테 공급을 하는데요. 이게 저희가 2007년도에 개발된 제품이에요. 제가 최근 통계는 모르는데 2016년도까지 이게 저희가 그 10년 동안 가격이 변하지 않고 부가세 포함 187원, 그러니까 부가세 별도 170원이죠. 그렇게 여러분들 같은 셀러분들한테 공급이 되던 제품이에요. 10년 동안 총 25만 개 정도가 나갔고요. 그 중에 22만 개 정도를
여러분들 같은 셀러분들이 판매를 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보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350원에서 500원 사이에 파시더라고요. 350원에서 500원 사이에. 그런데 누군가 네이버 쇼핑 같은 데다가 GTS 1946 딱 검색을 한 거죠. 그럼 어때요? 똑같은 제품들이 막 나옵니다. 그럼 이렇게 생각이 들죠. 똑같은 상품이 막 나오니까 내 거부터 보여야 되겠네? 광고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랬더니 이제 그 다음에 또 검색하신 분이 아니야, 광고 필요 없어. 어차피 이렇게 검색하면 똑같은 거 다 나오잖아. 고객들은 다 알고 있어. 어차피 10원짜리 한 장이라도 나오면 장땡이고 안 팔면 꽝이야. 무조건 싸게 팔아야 돼. 라고 해서 급기야 230원에 파는 분이 나왔어요. 지금 제가 최저가 정책으로 이라는 걸 있기 때문에 그렇게 못 팔지만 그 당시엔 그렇게 판매를 하시던 분이 있었죠. 그러니까 정말 수수료 빼고 나면 20원 정도, 10%도 안 되는 금액이 남으시는 걸 거예요. 그렇게 장사하시던 분이 있었는데, 그런데 제가 몇 년 전에 그 다른 사이트에서 쇼핑을 하다가 좀 봤는데, 저희 거하고 똑같아 보이는 제품을 누군가 전혀 다른 이미지, 전혀 다른 목록 이미지로 팔고 있더라고요. 얼마에 팔고 있을까요? 네, 아까 보셨지만 3,000원에 판매를 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제가 이제 궁금하니까 구매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저희 거보다 후지면 후졌지 좋을 것 없는 99.9% 똑같은 제품이더라고요. 물론 저희한테 공급받던 분은 아닙니다. 근데 제가 뒷조사를 좀 했어요. 어쨌든 230원에 파는 분이 있고 3,000원에 파는 분이 있어요. 그럼 우리가 여기서 극과 극 비교를 해볼 필요가 있죠. 5년 동안 판매를 했습니다. 라는 전제가 있을 때 두 분 중에 어떤 분이 압도적으로 많은 양을 팔았을까요? 그래서 두 번째, 누구한테서 구매한 사람이 재구매 비율이 높고 만족도가 높았을까요? 그럼 세 번째, 누구한테서 구매한 사람이 불만족도와 악성 댓글 확률이 높았을까요? 어땠을 것 같으세요? 후자가 욕 좀 먹었죠. 후자가 욕을 먹었다. 더 비싸게 파니까. 네, 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제가 얘기를 할게요. 그냥 아예 바로 얘기를 할게요. 230원에 파는 분은 5년 동안 6,800개 정도의 물건을 팔았어요. 그 중에 400개를 반품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기분이 나쁘잖아요. 10%가 지금 나쁘니까 자기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 도매트팬트 막 전해오고, 아이씨, 돈을 좀 더 주더라도 말이야, 좋은 물건을 만들어야지, 아이 짜증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3,000원을 파는 분은 5년 동안 약 15만 개를 팔았어요. 반품률이 거의 없고요. 98%의 만족도를 기록하고 있어요. 과연 어디서 이런 차이가 오는 걸까요? 그 후자는 훨씬 비싸게 팔면서도 도메토피아의 샐러드를 다 합친 것보다도 더 판매를 잘하고 있어요. 어디서 이런 차이가 오는 걸까요? 물건은 똑같습니다. 어디서 이런 차이가 오는 걸까요? 어디서 이런 차이가 오는 걸까요? 그래서 아까 개념 얘기를 하는 건데요. 많은 분들이 가격이 싸고 비싸고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거는 그냥 페이크고요. 한번 꺼버립시다. 중요한 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게요. 누군가 230원에 최저가로 판다는 얘기는요, 그 상품의 가격 외에는 다른 메리트건, 그 상품 외태하는지건, 그 상품을 구매하는 고객이건 요만큼의 관심도 없다는 얘기예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이 제품을 반드시 GTS 1946으로 팔아야 되는 이유 있나요? 반드시 펜시 주사기 볼펜이라는 걸로 팔아야 되는 이유 있나요? 반드시 이런 목록 이미지로 팔아야 되는 이유 있나요? 반드시 이런 상세로 팔아야 되는 이유 있나요? 이 분이, 그리고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자고요. 물건을 좀 더 좋게 만들지 말이야. 아이 짜증나. 자기 상품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그 상품을 잘 판다는 게 상식적으로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이 단순하게 등록해가지고 가격만 낮추고 광고만 하면 나가는 거, 그런 어떤 창업 설명회를 기대하셨다라면 제가 이 개념 얘기를 하면서 미리 얘기를 할게요. 죄송합니다. 저는 그런 쉬운 창업 성공 알지 못합니다. 제가 오늘 들려드릴 얘기는 여러분이 노력을 했을 때 기본 이상을 뭔가 맞춰놨을 때 가능한 세계에 대해서 얘기를 드릴 거예요. 그런 거는 뭐 그냥 다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네. 세상에는 해도 안 되는 것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근데 하면 되는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별로 안 해도 되는 걸, 뭐 보장되는 거, 그런 거 알려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하신다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그런 거
잘 알지 못하고요. 그런 얘기들은 저기 강남역, 삼성역, 신사역 그런 데 어떤 빌딩 같은 데 가면 무슨 설명해요. 여러분들이 몇 천만 원만 투자하면 몇 백만 원씩 수익을 따를 수 있습니다. 이런 데서 많이 할 거예요. 제가 오늘 들려드릴 얘기는 그게 아니라는 부분 좀 알려드릴게요.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개념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사람들의 성공 요인이 너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꼭 짚어드리려고 말씀을 드렸고요. 제가 오늘 원래 들려드리려고 했던 내용은 뭐 이 정도 내용이었어요. 온라인 쇼핑몰 청감배 어려움, 온라인 시장 예약 분석 뭐 저거 이렇게 있는데 요걸 다 알려드리기에는 좀 시간도 부족하고 다른 걸로 까먹기도 했고 그랬으니까 제가 오늘 들려드릴 얘기는 딱 4가지 얘기 들려드릴게요. 첫 번째 오픈마켓, 두 번째 쇼핑몰, 세 번째 도메토피아의 정체성, 네 번째 도메토피아의 시스템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 이렇게 4가지 얘기를 할게요. 그러면 지금 이 시간이 4시 40분인데 아마 1시간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걸릴 것 같아요. 그러면 5시 한 55분 정도쯤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옥션 지마켓 11번가 인터파크 스토어팜 뭐 이런 데들을 오픈마켓이라고 하죠. 오픈마켓이 없었다면 지금처럼 온라인 판매자가 급증 안 했을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선생님? 오픈마켓이 없었으면 지금처럼 온라인 판매자가 급증할 수 없어요. 왜 그렇죠? 네. 왜 그러냐면 간단합니다. 오픈마켓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누구나라는 부분이에요. 그러면 다른 데는 누구나가 아닌 건가요? 네, 쉽게 생각해 보십시다. 롯데마트몰에 사장님이 물건 올려놓고 팔기 쉬운가요? 홈플러스 마트몰에 들어가서 물건 팔기 쉬우신가요? 이마트몰에 들어가서 저기 물건 팔기 쉬우신가요? 어느 정도 일정 자격이 있어야 되고 그렇게 해서 입점 신청을 한 상품이 통과돼야 되고 통과된 상품에 한해서만 상품을 등록할 수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누구나라는 부분이 아닌 거예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미리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는데 네이버에서 도매라고 검색하면 도메토피아 말고 무슨 배송 대행을 한다라는 수많은 업체들이 나와요. 도매 무슨 도매 굉장히 많이 나오죠. 우리는 100만 개예요. 우리는 몇십만 개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것들도 오픈마켓이에요. 무슨 뜻일까요? 도메토피아는 오픈마켓이 아니에요. 그런데 배송 대행을 해주는데 우리는 100만 개를 해드려요. 그런 데들은 다 오픈마켓이에요. 무슨 뜻일까요, 선생님? 사장님도 그냥 어디서 TV 긁어다 올릴 수 있고 사장님도 올릴 수 있고 사장님도 올릴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그런 곳에서 물건을 내가 DB만 다운받아서 공급받으면 무슨 문제들이 생겨날까요? 무슨 문제들이 생겨날까요? DB만 다운받아서 물건을 팔면 어떤 문제들이 생겨날까요? 그쵸. 일단은 처음에 이거죠. 똑같은 상품이라는 거는 좀 그렇고 이거죠. 첫 번째, 여러분들과 같은 분들이 올려놨으니까 적정 도매가가 아니겠죠. 그렇죠? 그냥 가격대가 다 높게 형성되어 있다는 거. 두 번째, 중복 상품이 막 등록되어 있으니까 그냥 다운만 받아서 올리다가는 중복으로 상품 등록할 확률이 높아지겠죠. 중복 DB. 세 번째, 그 물건에 대해서 관심 있는 사람이 올린 게 아니라 막 긁어다가 올린 걸 거겠죠. 여러분들이 물건에 대해서 뭐 궁금해가지고 물어보거나 고객이 물어보는데 답변이 좀 희미하겠죠. 피드백이 굉장히 느리겠죠. 그렇죠? 그리고 네 번째, 각종 요즘 이제 검사 안 받고서는 팔 수가 없잖아요. 뭐 전환법이 있고 뭐 특허법이 있고 직접적인 상권이 있는데 그냥 물건을 팔다가 선생님이 특허에 걸렸어요. 그 물건 자체가. 그러면 그 뭐 합의금 몇천만 원 되는 합의금은 누가 물죠? 누가 물죠? 올린 사람은 그러면 그 공급한 사람이나 그런 쪽은 그 마켓은 중개몰은 오픈마켓은 책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여러분들 그거에 대해서 생각 안 해요. 대부분. 장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장사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상품을 구성해야 되니까 사입처라는 게 무지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상품에 관심이 없으니까 사입처? 생각 없어요. 그냥 무슨 1000개보다는 10,000개, 10,000개보다는 10만 개, 10만 개보다는 100만 개, 100만 개보다는 몇백만 개 막 올리면 그 중에 막 확률이 높아지는 거 아니에요? 그럼 뭐 가격 싸게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야, 그렇게 성공한다면 저기 중학교 고등학생 애들이 다 성공할 거예요. 그렇죠. 어쨌든 요거는 그런 어떤 중개물이 나쁘다가 아니라 그 중개물의 특성들을 알아야지 여러분들이 그걸 활용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니까 제가 어떤 특정 업체들을 비방하는 건 아닙니다.
어쨌든 요거는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될 성격이라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다시 오픈마켓으로 들어와서 많은 분들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부장님, 그래도 온라인 시장이 막 레드오션이고 그렇잖아요. 경쟁이 심하고 포괄하잖아요. 그래서 가격 경쟁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데 부장님이 계셨던 그 입점물들 같은 경우에는 수수료가 30%씩이나 되더라고요. 뭐 싸게 하더라도 25%인데 그래도 오픈마켓은 수수료가 거기 절반 정도도 안 돼서 제가 뭘 하기 좋은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런데 이럴 때 이런 분들이 결정적으로 놓치고 있는 지점이 있어요. 그건 뭐냐? 사장님이 여기 우림라이언스밸리 이 정도 건물이면 사람 굉장히 많이 왕래가 있어요. 그래서 요 정도면 장사 잘 되겠다 싶어서 1층에 가게를 얻었어요. 그리고 어딘가서 팔 옷들을 가지고 왔어요. 그럼 세 번째로 해야 될 일이 뭐죠? 뭐죠? 영업? 네? 광고. 그게 아닌데? 뭐죠? 네? 뒤에 뭐죠? 팔 옷들을 갖고 왔고 그 가게가 정해졌어. 그럼 뭐죠? 그 다음에 해야 될 일? 그쵸, 진열이죠. 진열을 잘하냐 못하냐에 따라 엄청 차이인데, 그쵸? 진열을 막 해요. 그래요. 이 진열이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입점몰들 같은 경우에는 이 진열을 누가 하냐면 각 카테고리의 MD들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무슨 다른 게 아니라 MD한테 잘 보이느냐 마느냐가 엄청 중요해요. 그러면 오픈마켓에서는 이 진열을 누가 할까요? 오픈마켓에서는 이 진열을 누가 할까요? 뭘로 할까요? 어떤 방법으로? 네? 광고. 맞지요. 볼펜으로 한번 검색해 볼게요. 볼펜. 찬스 쇼핑 광고죠. 파워클릭 광고죠. 파워 등록 광고죠. 프리미엄 광고죠. 이게 몇십 페이지까지 나올 거예요. 그렇다는 얘기는 광고비를 들이지 않고 옥션이나 진마켓 같은 오픈마켓에서 베스트 판매자가 되는 길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긴 있죠. 사실 100%가 있어요. 근데 그 있는 게 어떤 방법이냐? 여기도 MD들이 있잖아요. MD가 그래도 친척이거나 뭐 남자친구거나 여자친구거나 뭐 그러면 되겠죠. 수수료도 더 싸게 해주고 인맥이라는 게 우리나라에 엄청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길은 훨씬 더 힘든 길이겠죠. 그 길이 아니라면 없습니다.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니까 어떤 분이 막 눈치를 채가지고 이렇게 그럼 부장님 그 좋은 광고들이라는 거를 다 해가지고 대행사에 맡겨가지고 다 돈 좀 들여가지고 다 광고 잘하고 있으면 그래도 그 기본빵은 다 되겠네요? 라고 물어보세요. 어때요? 광고를 해가지고 다 상위 노출 다 시키는 거예요. 그럼 기본빵으로 장사는 되지 않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되긴 되겠는데 수익이 문제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되긴 된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고 계신 게 있는데요. 광고는 판매가 아닙니다. 광고는 판매가 아니에요. 광고는 뭐죠? 광고는 뭐냐면 노출이에요, 노출. 노출하지 않고 내가 숨어서 여기요, 뭐가 있어요? 라고 하면서 장사를 잘한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노출되었다고 해서 무조건 팔리는 것도 아니죠. 사장님이 명동에다 가게를 얻었다고 해서 무조건 장사 다 잘 되나요? 아니잖아요. 다만 더 크게 망할 염려만 있는 거죠. 위험만. 그렇죠? 그렇지 않나요? 네. 세상이 그렇게 쉽지 않다니까요. 여러분들이 꼭 갖춰야 될 필수적인 이 메커니즘이 있어요. 목록 이미지, 상품명, 리스팅 이미지, 그리고 후기 세팅, 그리고 인트로 이미지 이런 것들이 왁과 딱 맞춰지지 않으면 이 광고비는 날아가는 거예요. 될 수가 없어요. 이 전환율 자체가 일어난다는 게 거의 어렵죠. 그러면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 그래요. 그런데 그러면 광고비는 어느 정도를 책정하고 어느 정도 예산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네, 구체적으로 아예 짚어드릴게요.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있습니다. 1단계, 여러분이 최소한의 실력이 되지 않으면 광고비 투자하지 않는다. 광고비 투자하지 않는다.
그리고 두 번째, 광고는 반드시 내가 기획전으로 뭔가 어떤 여러 가지 옵션이라든가 어떤 기획이 있을 때 광고를 걸어야 된다. 그냥 상품 한 개 올려놓고 광고를 하는 건 무의미하다. 세 번째, 광고비는 내가 올리고자 하는 매출의 초보셀러라면, 여러분들이 어떤 등급이 낮을 거 아니에요. 처음 딱 판매하는데, 그렇다면 초보셀러들은 20% 정도를 책정하는 거예요. 올리고자 하는 매출에. 내가 1억을 올리겠다. 그럼 얼마 투자한다고요? 얼마 투자한다고요? 2천만 원 투자한다고. 2천만 원. 20%라고 그랬잖아요. 네. 제가 이렇게 자꾸 물어보는데 너무 부담스러워하지 마세요. 이렇게 좀 알려고 막 대답하고 그래야지 얻어가시는 게 더 많잖아요. 네. 그리고 내가 한 3천만 원 이상 연속 한 3개월 이상 찍었다. 그러면 그때는 10에서 15% 정도를 맞추면 돼요. 그리고 내가 한 5천만 원 이상 3개월 이상 찍었다. 그러면 7에서 10% 정도 이렇게 맞추면 돼요. 그러면 이 정도 됐을 때가 내가 연수익이 한 1억 정도 만들어갈 수 있는 시기죠. 요때 정도쯤이 돼야 이제 여러분들이 나 사업해 라고 어디 가서 당당히 얘기할 수 있는 지점이 되겠죠. 그렇죠? 그때 내가 7에서 10%를 넘지 않는 선을 유지하면서 이 매출을 유지한다면 이때부터 뭐가 가능한 거냐면 성장이 가능한 거죠. 성장. 그전에는 그냥 막 올라가고 그냥 뭐 급급했던 거죠. 근데 이때부터는 정말 그 다음을 노릴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어쨌든 무지 많은 사람들이 시작을 하고 뭐 어떤 그 온라인 시장을 판매를 이렇게 하고 창업을 하고 덤빌 때 오픈마켓이 없었다라면 여러분들이 아마 빠르게 어떤 진화하고 성공에 자리 잡고 이러기 어려울 거예요. 그만큼 오픈마켓은 굉장히 아직도 혁신적이고 그리고 활동적이고 굉장히 좀 뭐랄까 이게 뜨거운 그런 몰이에요. 여러분들 활동이 굉장히 좋은 곳들이에요. 그런데 그 이유가 뭐냐? 계급사회이기 때문입니다. 오픈마켓이 계급사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용하기 굉장히 좋고 뜨거운 곳입니다. 근데 계급사회라는 말은 보통 안 좋은 표현으로 쓰잖아요. 근데 왜 그렇기 때문에 좋다고 얘기할까요? 저는. 왜 그렇게 좋다고 얘기할까요? 선생님? 도달하면 네? 왜 이렇게 좋다고 얘기할까요? 사람들이 많이 네? 계급사회이기 때문에 좋은 곳이에요 라고 얘기한다고요. 오픈마켓이. 근데 계급사회라는 말은 안 좋을 때 쓰잖아요 보통. 근데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가 사는 세상 계급사회인가요? 아닌가요? 금수저 흑수저 있죠? 흑수저가 금수저 되는 길이 있나요? 사장님이 이재용이 될 수 있나요? 불가능에 가깝죠. 무슨 있어요? 없죠 거의. 본인이 스티브 잡스가 될 수 있어요? 없잖아요 거의. 그렇죠. 좀 냉정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쉽게 생각하면 여기에는 아직까지 온라인 마켓이 여러분들은 레드오션이라고 하지만 저는 블루오션입니다 라고 하는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죠. 기본 개념을 갖춘 사람이 별로 없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10명이 시작하면 9명이 그만두는 곳이 온라인 창업이고 온라인 시장이에요. 그런데 그만큼 막 그 경쟁이 심하고 힘든 거 아니에요? 아니요. 그 9명은요. 너무 접근성이 쉬우니까 한번 들어갔다 볼까? 아이 몰라 못하겠다. 들어갔다 볼까? 아이 못하겠다. 이러고 있는 거거든요. 한마디로 내가 기본 개념만 몇 개월 안에 갖춘다라면 10% 안에 들어가는 게 너무 빠르고 좋은 곳이기 때문에 그렇다. 바꿔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그 개념이 없는 90% 안에 들어갈 거라면 온라인 창업 절대로 하지 마세요. 별 의미 없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어떤 시장보다 그 어떤 장사보다 내가 개념을 갖출 수 있는 여건이 굉장히 빠르다니까요. 그 기본 개념만 갖추고 기본 어떤 거를 풀어낼 수만 있으면 빠르게 10% 안에 진입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10% 안에 들어가게 되면 9%, 8%, 7%, 6% 이렇게 올라가는 때마다 보이는 세상이 달라진다는 거죠. 그리고 그럴 수 있는 이유는 이 온라인 그 오픈마켓은 특성상 계속 신규 새로운 스타들을 발굴하지 않으면 안 될 그런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새로운 스타를 계속 만들어낼 수 있는 시스템으로 계속 바꿔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기본 어떤 것만 갖출 어떤 노력이 있으면 빠르게 갈 수 있는 곳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장님이 그런 거 잘 맞춰가지고 빠르게 매출이 올라갔어요. 그래서 옥션에서만 하루 300만 원 매출이 나와요. 뭐 다른 마켓까지 합하면 하루에 500만 원 정도 매출이 나오겠죠? 그런데
이 정도인데 막 사람들이 주변에서 사장님 이제 성공하셨네요. 막 얘기를 해요. 근데 제가 사장님 한번 쓱 보고 아직 성공이라고 하시기엔 좀 멋인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사장님 빈정 이상하죠. 그러니까 저한테 얘기합니다. 아니 당신은 얼마를 파는데 그래? 아니 사장님이 10분의 1도 안 팔아요. 근데 내가 막 그런 얘기를 해. 근거가 뭘까요? 근거가. 예? 아니 500만 원 정도의 매출이면 하루 최소한 100만 원 수익이 있을 거고 그럼 한 달에 몇 천만 원 버는 건데 사장님 성공이라고 하기엔 좀 멋있어요. 네, 이렇게 얘기한다니까요.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근거가 뭘까요? 예? 근거가 뭘까요? 제가 막 물어보니까 다들 표정들이 안 좋으신 것 같아요. 부담스러우신 것 같아요. 근거가 뭘까요? 아주 간단합니다. 사장님이 막 팔고 있는데 어느 날 옥션에서 전화가 옵니다. 물건 내려버리세요. 저희 기준이 바뀌어서 이렇게 판매하시면 안 되거든요. 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죠? 옥션하고 싸우실 건가요? 아주 간단한 얘기예요. 아까 가게를 여셨다고 그랬죠? 1층에? 막 사람들이 줄서기가 내 각부에 늘어 그때 막 줄서기 막 만들었어. 근데 재계약일이 다가오니까 내가 팔 테니까 나가버리세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건물주하고 싸울까요? 그래서 뭐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요? 힘들겠죠. 사업의 성공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요. 왕년에 돈 못 벌어봤던 사람이 있습니까? 왕년에 누구든 뭐 잠깐 몇 달 뭐 몇천만 원씩 벌어볼 수는 있겠죠. 몇 억 벌어본 사람도 있을 거예요. 중요하지 않죠. 중요한 건 내가 지금 계속 그렇게 벌고 있느냐. 사업의 성공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지속적인 지속성인 거죠. 지속적으로 성장 가능하고 성공 가능하냐 이 부분인데 내가 오픈마켓에서 세대로 살면서 그거는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뭘 필요로 해요? 누구든 뺏을 수 없는 나만의 몰이 필요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몰을 브랜딩하는. 그래서 온라인 창업으로 성공했다라고 하는 사람들을 보면 바보사랑 1300K, 뭐 스타일란다 다 어때요? 자기 전용몰을 가지고 있고 오히려 전용몰을 가지고 전용 공간을 옥션이나 지마켓에서 가지게 되죠. 브랜딩이 됐다는 소리예요. 이럴 때 좀 내가 성공했다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거겠죠. 누구든 뭐 하면 딱 떠오르는 거죠. 뭐 요즘 뭐 판촉물 하면 고려하라 그래서 고려기프트 있다. 이거 브랜딩이 된 거잖아요. 이 고려기프트도 여러분들과 같은 별 그게 없는 그냥 일반 판매자에 불과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특허점을 찾고 실력을 찾아서 지금은 빌딩이 있고 100억대 회사가 돼버린 거죠. 그렇죠?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러면 막 한번 생각해볼까요? 그런 사람들은 어디서 활동할까요? 어디서 활동할까요? 당연히 포털 사이트에서 광고하면서 활동을 하겠죠. 여기서 한번 볼펜으로 검색해 볼게요. 네, 수많은 업체들이 나옵니다. 아까 말했던 고려기프트 바로 나오네요. 네, 더보기를 하면 193건이 광고를 하고 있어요. 네, 이 광고를 CPC 광고라고 합니다. 클릭당 과금 광고라는 건데요. 누군가 이렇게 볼펜으로 검색한 다음에 이렇게 많이 나오는 업체는 딱 클릭을 하면 이 업체는 돈을 내야 돼요. 근데 193업체가 밑에까지 하면 200군데 업체인데 이렇게 등록했다라는 얘기는 이 키워드가 어떤 키워드라는 얘기일까요? 이 키워드가 어떤 키워드라는 얘기일까요? 비싼 키워드라는 얘기죠. 비싼 키워드. 이 CPC 광고는 70원부터 시작해요. 70원. 그래서 경쟁을 해가지고 입찰을 하는 건데요. 당연히 어떤 저렇게 효율이 높은 키워드들은 경쟁을 해서 막 값이 올라가겠죠? 그래서 비싼 거는 한 클릭당 몇만 원씩 합니다. 3, 4만 원 하기도 합니다. 누군가 10,000번을 클릭하면 하루에 몇 억이 나갈 수도 있는 광고예요. 그러니까 저렴한 광고로만 볼 수도 없는 거죠. 그럼 그런 비싼 키워드는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키워드 중에. 가령 대출, 성형 이런 거는 4, 5만 원씩 해요. 그렇다는 얘기는 그걸 클릭하고 들어간 사람한테 바가지 뒤통수를 칠 수밖에 없는 구조다라는 거죠. 광고비를 빼먹어야 되니까. 그렇죠. 근데 어쨌든 볼펜이라고 나왔어요. 볼펜이라고 나왔는데 여기서 구매해야지. 고려기프트네. 구매해야지 라고 들어가 봤어요. 볼펜 있다. 스위트펜 91원. 진짜 싸다. 사야지 라고 딱 했는데 최소 구매 수량이 500개래요. 게다가 91원에 살려면 75,000개를 사야 된대. 볼펜 누가 입거잖아요. 아이씨, 그럼 다른 볼펜 사야지 하고 들어가 봤어요. 비슷한 구조예요. 거의 똑같네요. 네, 최소 주문 수량 1000개예요. 여긴 또. 게다가 바깥에 있는 가격에 살면 10,000개래. 네, 여기 있는 모든 쇼핑몰들이 다 그래요. 그렇다는 얘기는 뭐냐?
옛날에 이렇게 판촉물 책자 같은 거 가지고 다니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 책자가 뭐냐면 어떤 협회에서 판매자들을 막 공급자들을 모집해가지고 책자를 만들고 이걸 통해서 영업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연결해줬던 거거든요. 쇼핑몰들이 다 그런 쇼핑몰들이라는 거예요. 당연히 브랜딩하기 어렵겠죠. 여러분들이 바꿀 거 별로 없겠죠. 여러분은 광고비만 쓰고 그에 따른 돈만 얻어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어려울 거예요. 왜냐? 500개, 1000개만 사려고 하는 사람들이 흔한가요? 별로 없잖아요. 그쵸? 그쵸? 그래서 도메토피아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낱개로 한 개씩 팔면서도 그러면서도 키워드 광고를 다 하고 뭔가 배너라든가 이런 것들은 다 자동으로 바뀌고 품절은 자동 처리되고 주문은 자동으로 받아지고 그러면서도 여러분 돈이 없으면 뭐 어떤 그 결제 시스템도 막 바꿔서 쓸 수 있으면서 정산받는 식으로 하다가 다시 바꿔 쓸 수 있으면서도 또 내가 내 상품도 올리고 그리고 내가 막 페이지라든가 뭐 목록 이런 거 다 바꿔서 실력만 있으면 쓸 수 있으면 그러면 세상에 없던 쇼핑몰들을 여러분들이 편하게 활용하실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도메토피에서 샵 온이라는 신개념 유통 쇼핑몰 분양 시스템을 만들어냈어요. 이게 바로 카테고리가 이미 다 돼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광고만 하면 되죠. 배너 자동으로 바뀌죠. 상품 신상품 자동 등록되죠. 품절 자동 처리되죠. 그리고 여기 있는 모든 이미지라든가 스킨 여러분들 마음대로 바꿔서 쓸 수 있죠. 결제 시스템 바꿔서 쓸 수 있죠. 여러분들의 도메인만 딱 있으면 여기다가 딱 바꿔가지고 여러분들의 도메인처럼 바로 활용해서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네이버 사이트 등록이라든가 포털 사이트 등록이라든가 네이버 쇼핑이라든가 네이버 페이라든가 네이버 아이디로 내가 여기 회원가입할 필요 없이 네이버 아이디로 바로 페이스북 아이디 이렇게 그냥 내가 페이스북 있으면 그냥 바로 페이스북 아이디로 회원 등 가입 네이버 아이디로 회원 가입 이런 거 많죠. 요게 근데 되는 이게끔 만들어주는 데는 별로 없잖아요. 이것도 다 돼요. 그렇죠. 요거는 관심 있으신 분들은 나중에 더 자세하게 해당 부서로 문의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1, 2부가 끝났어요. 이제 1시간 정도가 지났는데 이제 3부 시작하겠습니다. 도메토피아 얘기를 할 텐데요. 도메토피아 옛날 얘기를 좀 들려드릴 거예요. 제가 어떻게 만들어졌고 성장해 왔는지. 그럼 저런 얘기들을 옛날 얘기하네. 재밌긴 한데 저런 얘기 왜 하는 거야? 왜 하는 거냐면 제가 성장해 오는 과정에서 수많은 시행착오들이 있었잖아요. 그 시행착오들 여러분들은 되도록 겪지 마셔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 시행착오를 통해서 저희가 깨달은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깨달은 것들을 여러분들이 자양분 삼으면 좀 더 빠르게 올라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으로 그 스토리 자체보다 그 스토리를 통해서 뭘 말하려고 하는지를 좀 들으신다면 재미있게 들으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도메토피아는 2002년 지금 이렇게 얼마 전에 평창올림픽 끝났잖아요. 와 진짜 그 열광을 했는데 이거보다 더 뜨거운 때가 어땠을 때죠? 그렇죠. 2002년 월드컵 경기 때 막 진짜 다 빨간색으로 막 그렇게 됐었죠. 그때 저희 대표님하고 대표님의 선배분 이렇게 두 명이서 사업을 했어요. GNT 무역이라는 이름으로. 무슨 큰 돈을 가지고 시작했냐? 지인들한테 빌린 돈 카드 기술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정말 무모하죠. 그런데 어쨌든 처음 하셨던 사업은 뭐냐? 중국 광저우에서 공장을 하나 섭외해가지고 초콜릿을 OEM으로 생산해냈어요. 그 초콜릿 이름이 초코타임이라는 건데 이걸 국내 과자 도매상에 납품하는 사업을 하셨어요. 그런데 유통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하고 여러 가지 관행들에 대해서 대처도 못하고 그러니까 뭐 좀 많이 힘들었죠. 6개월 반 정도 만에 약 8,500만 원이라는 빚을 지시게 돼요. 8,500만 원이란 뭐 크다면 클 수도 있고 적다면 적을 수도 있는데 그 당시에는 어쨌든 굉장히 두 분이 힘들어하셨던 금액이에요. 그런데 그러는 사이에 두 분 중에 저하고 원래 친분이 있었던 사람은 저희 대표님의 선배분이었어요. 그래서 그 선배가 제가 아주 어렸을 때부터 영업 일을 좀 오래 했던 걸 알고 우리 회사에 와서 영업 파트 일을 좀 맡아줘라.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어떤 수익이 날 때 이렇게 해줄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제안이 들어왔죠. 그렇게 제안이 들어왔을 때 이 두 분이 2002년도에 사업을 시작했다면 저는 1997년도에 사업을 했어요. 제 신사역 바로 앞에서 했었는데 제가 그 당시 그 영업대행이라는 사업을 했었고요. 그 당시 제 밑에 직원이 한 30명 정도 됐고 1년 매출이 한 90억 정도 됐어요.
그 당시에 그 정도면 꽤 괜찮지 않았나요? 제가 현금 서비스 받을 수 있는 돈만 한 달에 5억 정도 쓰겠습니까? 그런데 좀 잘 나갔습니다. 근데 어쨌든 2001년도 정도쯤에 몇 가지 어쨌든 거래처와의 문제로 뜻하지 않은 몇 가지 사건 사고를 겪게 됐어요. 그래서 메꿀 거 다 메고 갚을 거 다 갚아도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돈이 약 12억 8천 정도 됐어요. 그죠? 지금도. 근데 그 당시에는 지금의 한 3배 정도 되지 않나요? 개념상으로 봤을 때. 도저히 그 돈을 제가 원래 뭐 집이 부자였던 것도 아니고 주변에 저를 지원해 줄 만큼 아는 사람도 없고 그 돈을 갚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단 1%도 못 해봤어요. 그래서 죽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사람 목숨이 쉽게 끊어지나요?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전국을 떠도는 노숙자가 됐어요. 제가 노숙자가 됐다니까 누가 물어보더라고요. 서울역에서 주무셨어요? 예. 모든 노숙자들이 다 서울역에서 자고 그런 건 아닙니다. 이건 그 노숙자에 대한 편견 같아요. 어쨌든 그런 와중에 같이 일을 하자는 딱 제가 들어왔을 때 당연히 여기까지 올 거라고는 0.0001%도 생각해 본 적 없죠. 저는 그냥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제 한 13억 가까이 되는 빚에 비해 두 사람의 8,500만 원이라는 빚은 젊은 사람 세 사람이 열심히 일하면 금방 갚을 수 있는 돈 같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게다가 그때 이 두 분의 고향이 제주도였어요. 그러니까 그냥 험난한 도시생활 접으시고 고향으로 돌아가시오. 이런 마음으로 같이 했습니다. 그런데 사업은커녕 노숙자 신세인 저보다도 이 상태가 안 좋더라고요. 어느 정도로 상태가 안 좋냐면 이 두 분이 타고 다니던 차가 빨간색 티코예요. 빨간색 티코. 근데 이 빨간색 티코를 이렇게 타고 다니는데 이 조수석 문 있잖아요. 조수석 문을 열면 문이 열리는 게 아니라 문짝이 뜯어집니다. 만화책에서 나온 것처럼. 이거 막 청테이프 같은 거로 칭칭 메고 다니는 거예요. 욕 더럽게 먹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이 차를 진짜 누가 거지 새끼를 주워가지 않을 차인데 이 차를 견인을 당했어요. 그런데 그걸 찾아올 돈조차 없는 거예요. 정말 비참한 상태죠. 그런 상황에서 무슨 사업은커녕 제가 그래서 그냥 당장 현금 마련할 일을 좀 합시다. 제가 노숙자 때 하던 알바가 있으니 그걸 같이 합시다 그랬어요. 그게 바로 차바위라는 거예요. 차바위라고 들어보셨나요? 차바위가 뭐냐면 여러분들 그 수도 끌릴 때 보면 신호 딱 걸리면 차가 쭉 막히는 병목 현상이 일어나는 그 신호대기 구간들 있죠. 예, 그런 데에서 갑자기 신호가 쫙 걸려서 막히기 시작하면 갑자기 계산기 3종 세트 10,000원, 그리고 뭐 시칼 5종 세트 10,000원 들고 다니는 사람 볼 수 있죠. 네, 이런 차가 막히는 데서 뭐 사실 명절 때 같은 데는 고속도로에서 뭐 그러잖아요. 차가 막히는 곳에서 물건 파는 사람을 차바위라고 합니다. 이게 하나 팔면 4,000원씩. 정말 열심히 왔다 갔다 이러면 그래도 하루에 30개 정도 팔려요. 하루에 30개 정도. 그런데 하루에 30개 정도 팔면 얼마 정도죠? 네? 하루에 4,000원, 한 개 팔면 그 4,000원을 받으니까 30개 정도는. 그렇죠. 그 당시 노가다 일당이 6, 7만 원이었어요. 아시죠? 맞잖아요. 그 정도 했어요. 노가다보다 낫잖아요. 그런데 이 두 분 중에 한 분은 자기들도 노가다 많이 해봤다고 그러는데 한 일주일 만에 쓰러지더라고요. 그만큼 왔다 갔다가 힘들어요. 게다가 우리 지금 미세먼지 막 그 독약 수준하면서 미세먼지 하나 하면 경고까지 나오잖아요. 문자 나오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몇천 대 되는 자동차 매연을 그대로 마시면서 다녀요. 그건 자살률이죠. 게다가 신호가 바뀌면 차들 급출발하잖아요. 정말 위험하기도 해요. 그런데 이렇게 힘든 것보다 훨씬 힘든 점이 있었어요. 뭘까요? 훨씬 힘든 점. 네? 쪽팔렸죠. 안 쪽팔리시겠어요? 가령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이게 물건을 산다는 신호가 빵빵 이거예요. 빵빵 거리면 딱 쳐다본 다음에 미친 듯이 달려가야 돼요. 왜? 신호 밖에서 그냥 가버리니까. 막 가면 창문을 찡 열고 10,000원짜리 팔락거려요. 그러면 그 틈 사이로 물건 넣어주고 10,000원 받는 거예요. 그런데 빵빵 거려서 막 뛰어갔더니 누가 창문을 찡 열고 야 용순이 아니야? 여기서 뭐하냐? 라는 소리를 들으면 난 누군가 또 여긴 어딘가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그런데 저희 대표님이 서울에 좀 대학교를 좀 늦게 들어가기도 했는데 서울에 좀 유명한 대학교를 다녔어요. 그런데 거기서 총학생회장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고 나서 얼마 안 있어서 요걸 하니까
아는 사람이 최소한 하루에 대여섯 분은 만나요. 그런데 더 그런 거는 제주도로 했잖아요. 고향 사람을 만나는 거야. 고향 사람이 야, 너 이러려고 서울 올라와? 야, 식구들은 알고 있어? 잉? 이러면 내가 이러려고 왔나? 라는 자괴감이 들 정도로 이 상황이 안 좋게 되죠. 어쨌든 저희가 한 3개월 열심히 해가지고 고비도 넘기고 급한 불도 끄고 약간의 돈도 모으고 했어요. 그랬더니 3개월 반 만에 저희 대표님이 그러더라고요. 야, 우리가 아무리 길바닥 인생으로 전락했지만 이건 아닌 것 같다. 우리 이거보다 좀 나은 걸 해보자. 저쪽 시장 통해 봤더니 이 차들에 최소한 10배가 넘는 사람들이 왔다 갔다 그러더라. 게다가 차바이는 한 가지 물건밖에 못 들고 다니는데 그 10배가 넘는 사람들이 다니는 그 시장통에는 우리가 차바이 때 팔았던 10가지가 넘는 품목을 다 진열해놓고 팔 수 있다라면 10배가 넘는 사람들, 10배가 넘는 상품, 그러면 최소한 10배까지는 아니더라도 몇 배 장사가 더 잘 될 수밖에 없지 않겠냐? 이러는 거예요. 어때요, 선생님? 어때요? 그런 거 같죠? 그런 거 같죠, 선생님? 네, 그렇게 했는데 정말 10배 넘는 사람들이 바글바글 그러더라고요. 그때 제가 구로시장, 대림시장, 무슨 저기 남성시장, 베르베스팅 다 다녔는데 진짜 거기 사람 바글바글 거리잖아요. 딱 했는데 놀라운 거는 차바이 때 나가던 거에 3분의 1도 안 나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했죠. 응? 가격이 유심이구나? 그래서 10,000원에 팔던 거를 9,000원에 팔고 다시 8,000원에 팔았어요. 10,000원을 팔 때보다는 조금 더 나가는데 마진이 줄어드니까 하루에 3만 원 벌고 빈 겁니다. 하루에 3만 원 벌거든. 아무리 우리가 그지 새끼 들였지만 3만 원 벌 가지고는 살 수가 없죠. 빚도 갚아야 되고 왔다 갔다도 해야 되고 물건도 사야 되고 밥도 먹어야 되는데. 그렇죠. 그랬더니 저희 대표님이 야, 우리가 남이 소싱해놓은 물건 가지고 그러는 건 아닌 것 같아. 우리가 직접 소싱하자. 그래서 그 당시 도매상인 창신동, 화곡동, 신월동을 정말 열심히 다녔어요. 그래서 그 당시 노점을 핫하다는 바퀴벌레약, 뭐 치약, 칫솔, 복대, 양말, 별의별 물건들을 다 팔았는데요. 저희가 노점으로서 실력이 없는지 뭘 팔아도 하루 3만 원 벌기 힘들대요. 그래서 속으로 아이씨, 나 혼자 노숙할 때 훨씬 낫지. 이 사람들이랑 에이, 속으로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죠. 그러다가 여러분들 여기서 차 안 막힐 때 좀 막 러시아와 아닐 때 택시 타면 한 5천 몇백 원이면 화곡동 도매시장을 가실 수 있을 거예요. 화곡동 도매시장 가깝습니다. 이 화곡동 도매시장에 제가 이제 막 소싱을 하러 다니는데 만물유통이라는 도매상이 있었어요. 제가 궁금해서 그 최근에도 가봤는데 최근에도 있더라고요. 그 도매상이 빌딩으로 되어 있는 건물인데 만물유통이라는 도매상에 1층에 정말 사람들 보지 않는 구석탱이에 제 눈에 너무 확 들어오는 제품이 보였어요. 그게 바로 전동 칫솔 세트였어요. 그 당시 브라운 전동 칫솔이 하나에 20만 원이 넘어갔죠. 그리고 혼자만 쓸 수 있게 되잖아요. 충전식으로. 그러니까 호기심이 나지만 함부로 샀을 수 없는 거잖아요. 맞죠, 선생님? 그런데 플라스틱 투명 케이스로 이렇게 나와 있어가지고 덴탈 케어라고 해가지고 되게 고급스러운 케이스로 돼 있고 건전지 들어갈 수 있는 전동 칫솔대가 있고 칫솔 모두 4개 꼽혀져 있어요. 다른 색깔로. 되게 밴드형으로 해가지고 예쁜데 그 전동 칫솔 세트가 그 당시 도매가로 6,500원 하는 거예요. 그래, 요거 10,000원에 팔면 나 같은 남자, 호기심 많은 남자는 5만 원이면 못하고 몇만 원이면 못하지만 10,000원이면 버리는 셈 치고라도 호기심에 못 이기고 산다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럴 것 같지 않으세요, 사실? 그래서 이거 100세트만 사주세요 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 100세트를 들고 제가 2003년 5월 1일 당산역 바로 앞에서 제가 이거 팔았어요. 정확히 58분 만에 100세트를 다 팔았습니다. 58분 만에 100만 원 매출이 생긴 거고요. 그리고 35만 원 수익이 생긴 거죠. 그래서 있던 돈 다 털어서 이거 삽시다! 해가지고 정말 돈 다 털어서 그걸 사고요. 프랜카드가도 맞췄어요. 4인 가족 전동 칫솔 세트, 홈쇼핑가 19만 9천 원, X, 단돈 10,000원. 그리고 저는 한술 더 떴어요. 의사 가운 같은 거 있죠? 뭐 딱 사고, 그리고 치아 모형을 딱 사는 거죠. 더럽혀 놓고, 이렇게 닦아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놓은 거죠. 그랬더니, 또 잘 나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제 3명 중에서 제일 장사를 못하는 사람도 하루에 100세트 이상은 무조건 파는 거예요. 그래서 5월 1일부터 6월 1일, 7월 1일, 8월 1일, 8월 말 이렇게 제가 4개월 동안 전동 칫솔 세트를 팔았습니다. 그랬더니 8월 말일날 저희 대표님이 이제 딱 이제 그 수가로 오시면서 야, 고기나 한번 먹자. 만난 지 1년 만에 처음으로 회식했어요.
처음으로 고기를 먹으러 갔습니다. 그래서 막 고기를 먹는데 야 우리가 이 4개월 비오 심하게 오는 날 못하고 단속 심하게 뜨는 날 못해서 한 97일 정도를 일했다. 97일 동안 우리가 그래도 이 달에 각자 200만 원씩은 가져갈 수 있었고 나머지 뭐 세금 낼 거 내고 뭐 할 거 하고 저금했다. 얼마가 모였는지 얘기해 줄게. 9천만 원이 모였다. 네, 그러니까 길거리 사람들이라고 너무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길거리 부자들도 많아요. 네, 9천만 원을 그때 다 빚을 갚고 끝냈다라면 여기까지 안 왔을 텐데. 저희 대표님이 야 용순이 네가 모은 돈도 많은데 이걸 우리 빚 갚고 끝내는 건 말도 안 되는 것 같아. 이걸 우리 공통의 사업자금으로 쓰자. 우리처럼 힘없고 돈 없고 백 없는 사람들한테는 온라인 쇼핑몰 창업이 큰 기회가 될 것 같아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때가 옥션 나온 지 얼마 안 됐을 때였거든요. 우리 온라인 쇼핑몰 창업을 해보자! 또 이러는 거예요. 뭐, 고기 먹다가 너무 웃겨가지고 고기가 뿜어져 나왔어요. 왜냐면 그 당시 한번 생각해보세요. 온라인 쇼핑몰이라든가 그거는 몇 천만 원 주고 어떤 전문가들이 하던 영역이었어요. 그렇잖아요. 2000년 몇 년도에는요. 그런데 저는 마이너스의 손이라고 불릴 정도의 심한 기계치예요. 근처만 가면 물건이 망가지는 거, 아까 망가지는 거 보셨죠? 네. 마이너스의 손이라고 불릴 정도의 심한 기계치인데요. 이 두 양반도 저와 별반 다를 바 없는 컴맹이에요. 컴맹 3명이 모여서 온라인 쇼핑몰 창업을 하자. 에이, 너무 웃긴 거예요. 그랬더니 저희 대표님이 야, 누구 처음부터 알고 해? 다 모르던 지점이 있었을 거 아니야. 다 배우면서 하면 되지. 라고 하더니 저하고 자기 선배를 국비 지원 컴퓨터 학원에 보내주더라고요. 아, 깜짝 놀랐어요. 검색하고 카페 만들고 메일 보내는 걸 가르쳐 주더라고요. 근데 그걸 대부분의 분들이 못 쫓아면서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러고 있더라고요. 그랬더니 저희 대표님이 야, 학원 그만 다녀. 우리가 학원 다니려고 만났어? 모르는 거 책 보면서 공부해. 야, 그리고 또 모르는 거 있으면 지식인에 물어봐. 다 있더라. 라고 하면서 정말 무대뽀 정신 강한 분이죠. 무대뽀로 뭔가 일을 하기 시작했어요. 이때부터 저희가 얼마나 무식했는지 알려드릴게요. 저희가 이게 워낙 무식하고 야 저런 이렇게 무식한 사람들이었단 말이야? 너무 비웃지 말아주시고요. 저희가 그 당시 별명이 더맨더머들이었어요. 그런데 어쨌든 저희가 책 보면서 같이 연구하면서 같이 뭘 이렇게 작전 짜면서 해가지고 2003년 12월 15일 날 저희 첫 쇼핑몰 하나 만들어냈어요. 카페쇼를 통해서. 그 쇼핑몰 이름이 바로 초코레이디닷컴이에요. 초콜릿이라는 말하고 레이디라는 말하고 합성해서 제가 만들어낸 말이에요. 사전에는 없는 말이고요. 어때 이름 괜찮지 않나요? 예, 뭐 파는 곳이었을까요? 그렇죠. 초콜릿, 과자 이런 것들 파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막 올려놓고 열심히 팔고 막 그랬었는데요. 초콜릿 과자를 파는 곳이었는데 당연히 뭐 잘 모르고 막 하니까 하루에 3개 나가고 4개 나가고 5개 나가고 7개 나가고 제일 많이 나간 날이 7개예요. 4개, 5개 막 이렇게 나가는 거죠. 근데 뭐 맨날 이제 회의를 5시간씩 했어요. 저희는. 그래서 끝날 때쯤 되면 야, 내일 일어나면 갑자기 50개 주문이 들어와 있는 거야. 야, 그러면 그 다음부터 시작인 거야. 그러면 말도 안 되는 공상 같은 얘기를 막 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1월 10일인가 그날도 막 진짜 너무 이렇게 지치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런 공상 같은 얘기를 막 하시더라고요. 야, 내일 일어났더니 딱 50건 주문이 들어와 있는 거야. 아, 그때부터 막 100건, 200건 되면 되는 거야. 그래서 술 마셔 그러면서 새벽 한 2시까지 술 마시고 했죠. 그리고 정말 그 다음날 한 11시 정도쯤 깼던 것 같아요. 1월 11일인가 그랬죠? 실제로 주문이 50건 들어와요. 뭐지? 근데 그 다음날 300건 주문이 들어와요. 3일째 되는 날 1000건이 주문이 들어왔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저희가 얼만큼 무식했냐면 초콜릿 과자를 판다고 하면서도 발렌타인데이가 뭔지 몰랐어요. 여자한테 받아본 적 있어요. 시커먼 남자 3명에서 뭐 인기도 없는 남자들인데 뭐. 네. 그런데 저는 진짜 그때 깜짝 놀랐어요. 여자들이 남자들을 위해 그것도 한 달 전부터 그렇게 미리 준비하고 초콜릿 사고 뭐 막 그러고 있는지 야 말도 안 되는 주문들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쇼핑몰이 만들어지면 팔품목들을 전시하고 뭐하고 이렇게 다 해놓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죠? 결제 시스템이죠. 카드로도 결제할 수 있어야 되고 핸드폰으로 결제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저희는 무통장 입금 이렇게 해놓고요. 그 계좌를 저희 그 선배분, 대표님 선배분이 하루에 몇 번씩 찍으러 다녔어요. 몇천 건 주문 들어오니까 하루에 몇십 번씩 다녔어요. 어느 날 근데 이게 몇천 건 주문 들어오니까
저희 3명 가지고는 감당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 친구, 선배, 후배 한 10명 부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10명하고 합쳐가지고 한 13명에서 밤새 포장해도 하루 3시간 정도밖에 안 되고 포장만 해도 감당이 안 될 정도로 주문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와중에도 장승호 37,000원, 이승호 28,000원 이러고 이렇게 찍으러 다닌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날 이 선배 중에 한 분이 야, 너 똥마려운 거 같이 뭐 이렇게 왔다 갔다 이러는 거야? 이러는 거죠. 근데 아이 찍어야지 뭐 물건도 보내고 뭐하고 막 그러는 거죠. 그랬겠죠. 그랬더니 야, 진짜 이 무식한 새끼야. 야, 어차피 주문하면 다 입금해. 야, 물건 근데 안 보내면 취소인 거야. 물건부터 보내! 이러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는 일동 이러고 정말 주문 접수에 있는 것들을 전체 체크하고 입금 화면을 돌리고 물건부터 보냈어요. 이때부터 유명해지기 시작합니다. 게시판에 재밌는 댓글이 달려요. 대박! 제가 방금 입금하고 왔는데 물건이 와 있어요. 인터넷 짜장면보다 빠른 인터넷 주문? 뭐 이러고. 근데 그 밑에 누가 또 댓글을 달는 거예요. 그때 아마 인터넷 뱅킹이 있었나 봐요. 저는 그것도 몰랐는데 그 밑에 누가 이렇게 댓글을 달는 거예요. 여기 아무래도 수상해요. 제가 입금 확인 버튼을 누르려는 순간 띵동 소리가 났어요. 물건이 왔대요. 감시당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정도로 무식했어요. 이렇게 무식했으면서도 또 남들 다 하는 거는 다 하는 마케팅을 하고 싶잖아요. 쇼핑몰 있는 데는 다 하는 마케팅이 뭐죠? 회원 가입하면 3,000포인트 드립니다. 회원 추천하면 또 3,000포인트 드립니다. 이런 식의 마케팅 다 하죠. 안 하는 쇼핑몰 보신 적 있으세요? 없어요. 기본적으로 다 합니다. 당연히 그 당시에는 주민등록번호까지 기입해서 통과되어야만 회원가입되던 시대예요. 그 당시에 회원 정보는 훨씬 더 소중했겠죠. 필수 정보들도 다 체크되어 있는 거니까. 당연히 저희도 했죠. 그랬더니 와, 어느 순간부터 회원가입수가 막 늘어나는 거예요. 와, 괜찮다. 근데 그때부터 몇십만 원 주문건들이 진짜 막 들어오는 거예요. 야, 신나다. 서비스 팍팍 넣어줘. 그러면서 막 하겠죠.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 몇십만 원 주문을 넣은 친구들이 초등학생들이더라고요. 어떻게 된 일일까요? 어떻게 된 일일까요? 초등학생들이 주민등록번호 자동 생성기라는 프로그램을 돌립니다. 그러면 가상인물들이 나오죠. 통과될 수 있는 그런 번호로 나오는 거예요. 가상인물들이 똑같은 코드를 추천 코드로 넣고 회원가입하는 단순 작업이 반복되는 프로그램이 매크로 프로그램이죠. 매크로 프로그램을 돌립니다. 그러면 가상인물들이 막 회원가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 포인트가 막 늘어났겠죠. 그걸로 구매를 하는 거예요. 어쨌든 저희는 하루에 5톤 트럭으로 한 차씩 물건을 보냈습니다. 3,000건이 넘게 하루에 물건을 보냈어요. 진짜 한 달 동안 씻지는 못했어요. 흑인이. 그래서 우리 셋 다 별명이 흑인이었어요. 흑인. 너무 까매가지고. 그런데 물건만 보낸 거예요. 미친 듯이 막 이러면서 좀비처럼 물건만 보내고 2월 14일 날이 오기만을 기다렸어요. 그리고 2월 14일 날이 딱 왔을 때 야, 하루에 이 정도 물건을 보냈으면 진짜 뭘 누수가 있어도 야, 많이 버렸을 거야 씨 이러고 밀린 잠도 좀 자고 조금 초벌로 씻은 다음에 사우나도 좀 다녀오고 각자 3명이서 좀 기념으로 5만 원짜리 초밥 병식도 좀 먹고 자, 딱 우리 대표님한테 그랬죠. 100만 원만 줘보시오. 나 어디가 쓰고 올라온 게. 그리고 딱 받고 이제 정산을 하기 시작했어요. 얼마가 남았을까요? 얼마가 남았을까요? 네? 얼마가 남았을까요? 네, 얼마가 남았을까요? 네? 네. 정확히 마이너스 9천만 원 되더라고요. 아니, 그렇게 히스토리를 말씀드렸는데 남을 거라뇨. 네. 제가 이 얘기를 굉장히 중요하게 말씀드리는 이유는요. 대다수의 사람들은 실력을 갖추려고 하지 않고요. 일하지 않으려고 하고요. 운을 기대합니다. 그런데 분명히 운이라는 건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사업 성공에 있어서 실력만 다 갖췄다고 해서 성공하는 건 아니에요. 운이 들어가야 돼요. 근데 제가 옆에서 많이 관찰하다 보니까 운들은 보통 골고루 돌아가더라고요. 골고루. 그런데 운이 갔을 때 그걸 받쳐줄 만한 실력이 내가 돼 있지 않다면 그 운은 독이에요. 한번 여러분들 그 조사 해보세요. 실패하고 망한 사례들, 크게 망한 사례들. 대부분 왜 망했냐? 어떤 큰 운이 다가갔을 때 그걸 감당할 실력이 안 돼서 망한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운을 기대하고 있다는 얘기는 굉장히 독이라든가 굉장히 어떤 무서운 것들을 기대하고 있는 것과 다름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무서운 얘기죠. 어쨌든 저희가 더 이제 무식한 얘기들을 들려드리는 거예요. 와, 겨우탈에 하긴 있지만 몇십 년 만에 3월달 도중에 최고 대우이래요. 저희는 식품을 팔면서도 냉장 창고가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돈도 없는데 그걸 어떻게 말해요. 물건들이 상하기 시작합니다. 게다가 저희는 초콜릿 파는데 이 냉매장이라는 개념도 생각해보지 않았는데 초콜릿들이 박스 안에서 보낼 때 직사광선을 받아가지고 안에서 녹아가지고 넘쳐 흘러요. 똥처럼 돼요. 막. 그러니까 뭐 사진 찍어도 이런 막 악성 문자 뭐 이런 것들이 날라와요. 저희가 97%, 98% 유지하던 판매자 만족도가 진짜 한 달 만에 79%가 됐어요. 판매가 될까요? 안 될까요? 될까요? 안 될까요? 될 리가 없어요. 그래서 폐업 신고를 하고 남아있던 물건도 10분의 1도 안 되는 가격에 다 땡 처리하고 다시 이제 다른 사업자를 내고 다시 뭘 팔지? 우리 절대 식품은 팔지 말자 이렇게 돌아왔어요. 그래서 다시 뭘 팔지? 이러니까 저희 대표님이 야 우리가 그래도 길거리에서도 그 빅히트 상품을 만들었는데 그런 상품을 똑같이 만들어내면 되지 라고 하고서 야 10배 노력을 기울이자. 그래서 다시 창신동, 화곡동, 신월동 가가지고 정말 별의별 물건들을 다 팔아봤어요. 그 당시 저희 유행하던 게 통곡구두가 유행하던 때였어요. 그래서 통곡구두도 팔아보고요. 발찌도 팔아보고 팔찌도 팔아보고 여성 속옷도 팔아보고 컴퓨터 주변기기도 팔아보고 캐리어도 팔아보고 한 몇백 가지를 팔았는데요. 뭘 팔든지 간에 등록비조차 뽑아내기 어렵더라고요. 아니 등록비가 뭐예요? 다 그냥 무료로 등록하는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는데 옛날에 옥션의 뜻이 뭐죠? 경매죠. 옛날에 옥션에는요. 판매 방법이 경매라는 거하고 공동구매라는 거 밖에는 없었습니다. 경매하고 공동구매라는 건요. 딱 한 가지 놓고 2주 동안 판매하는 거예요. 2주 동안. 옵션이라는 기능도 없었어요. 그런데 이 2주짜리에 등록하려면 4, 5만 원 정도가 들어갔어요. 그런데 이 4, 5만 원 정도를 뽑아내려면 최소한 그 경매에서 한 8개 이상은 팔려야 되는 거예요. 이게 쉽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처럼 10,000개 등록하려면 몇 억이 필요했다는 얘기예요. 이게 올리기가 쉬우니까 여러분들 더 의식이 없어지는 거죠. 심혈을 기울여서 올려야 되겠다. 이 의식이 없어지는 거죠. 어쨌든 정말 저희가 그때가 가장 어려웠을 때 하루에 2끼 먹고 살기도 힘들었어요. 정말 그 속으로 늘 생각했어. 아유 이 사람들이랑 무슨 온라인 판매 노숙자 씨가 훨씬 낫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제가 노숙자 때 잘 먹고 살았거든요. 노숙자 때 이렇게 찐 거예요. 노숙자 하기 전에 50kg였어요. 노숙자 되고 나면서 이렇게 막 배도 빵빵해지고 이렇게 됐어요. 못 믿으시는 것 같은데 진짜라니까요. 어쨌든 속으로 도망가자, 때려쳐야지 계속 이 생각을 하고 있다가 도망갈 궁리만 이렇게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궁리를 하다가 이제 길거리를 걷는데 평소에 눈에 안 띄던 것들이 막 보이기 시작하는 거야. 뭐야 저건 저렇게 많이 생겨. 그 당시 동네마다 천냥하우스가 그렇게 많았어요. 맞죠? 천냥하우스가 그렇게 많았어요. 근데 사람들이 바글바글 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있길래 그러지? 천냥하우스 가봤어요. 천냥하우스는 특별한 거 있나요? 별거 없던데요, 제가 보기에? 네. 근데 막 바글바글 거리는 거예요. 그래, 요거 한번 내가 테스트 해봐야겠다. 그만둘 때 그만두더라도 요거 한번 테스트 해봐야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게 뭐냐면 제가 늘 등록비가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10개 등록하고 등록비 한 번만 내면 좋겠다. 100개 등록하고 등록비 한 번만 내면 좋겠다. 그럼 그 비용이 다 우리 남는 걸 텐데 이 생각이 든 거예요. 근데 이걸 고객 입장에서 생각해 봤어요. 고객 입장에서. 고객도 여러 가지 물건을 사려면 장바구니에 담았다 나갔다. 장바구니에 담았다. 왜냐면 옵션이라는 기능이 없었으니까요. 그 당시에는. 장바구니에 담았다 나갔다. 장바구니에 담았다 나갔다 이래야 돼요. 그 와중에 중개물이잖아요. 판매자라도 바뀌면 배송료 2중 3중으로 물어야 돼요. 너무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고객들도 그냥 스크롤만 쓱쓱 올리면서 1번, 7번 이럴 수 있으면 좋잖아요. 그쵸 사장님? 그래서 국내 최초의 온라인 천냥하우스식으로 이렇게 물건을 팔았어요. 그 당시 저희가 이렇게 만들어 올린 거예요. 300가지를 올려서 이렇게 팔았어요. 그리고 진열 그 카테고리에 따라 진열 순서를 다 바꿨어요. 문구다 그러면 문구부터 올라가 있는 거예요. 볼펜 그러면 볼펜부터 올라가 있는 거예요. 카테고리를. 제가 몇백 군데 카테고리를 다 쪼개가지고 이렇게 올렸어요. 제가 이 방식으로 올리기 전에 하루 평균 매출이 7만 원이었거든요. 7만 원? 근데 이 방식으로 온라인 최초 천냥하우스 무한 상품 이래가지고 이렇게 다 카테고리별로 바꾸고 마감 시간 다 맞춰가지고 엑셀로 이렇게 하면서 딱 정확히 3개월 반 만에 월 매출이 6,500만 원.
6,500만 원. 어때요? 굉장히 빨리 올라가지 않았나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저희가 남들이 안 파는 걸 팔았나요? 흔해 빠진 것들을 팔았죠? 그럼 저희가 남들보다 마진을 줄여서 낮게 팔았나요? 아니죠. 마진율 더 좋았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판매 방법만 어떻게 바꿔서 그게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옥신에서 전화가 오더라고요. 따르릉 옥신에서 전화가 와서 급상승을 축하드립니다. 판매자 최우수 등급으로 바꿔드렸고요. 그런데 이 어떤 게 혁신적으로 오르신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공유하고 싶어 하십니다. 제가 기자분들을 소개해 주려고 그러는데 인터뷰 가능하시겠습니까? 그러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럴까요? 왜 인터뷰를 저희하고 연결해 주려고 그러는 걸까요? 저희를 이용해서 공짜 광고하려는 거죠, 옥션은. 그렇잖아요. 근데 저희도 어차피 옥션하고 관계 나쁘게 할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알았어요. 그랬죠. 그래서 그 다음에 조선, 중앙, 동아, 한겨레 이런 데 쫙 나갔어요. 열 몇 군데 딱 제 인터뷰가 나갔어요. 황용순 씨는 뭐 어떻게 저쩌고 매출을 올리고 있고 뭐 이렇게 했는데 정말 신기한 게요. 그 기사가 나가자마자 정확히 25일 만에 너도 천냥 나도 천냥 천냥 천부 천냥 나라 천냥들 별의별 천냥들이 다 생겨나서 약 50개 천냥이 새롭게 생겨나는 거예요. 그 전에는 이런 스타일을 파는 건 저희밖에 없었어요. 그렇게 50개 천냥이 갑자기 막 생겨나는 거예요. 25일 만에. 그럼 저희는 어떻게 됐을까요, 선생님? 저희는 어떻게 됐을까요, 선생님? 매출이 떨어졌다. 선생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어떻게 됐을까요? 매출이 떨어졌다. 여기 여자 사장님, 저희는 어떻게 됐을까요? 매출이 떨어졌다. 사장님이 식당을 차리세요. 그러면 저희 두매산골에 가서 하실래요? 맛집 골목에 가서 하실래요? 네? 경쟁이 심한데? 결국 실력이 있으면요 두매산골에도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실력이 있으면 두매산골에 가서 하든 맛집 골목에 가서 상관이 없고요. 실력이 없으면 어디서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게다가 온라인 천냥은 저희가 제일 처음 만들었잖아요. 게다가 사람들이 바람몰이까지 해주잖아요. 저희가 안 될 게 뭐가 있습니까? 저희는 2달 만에 월 매출이 1억을 훨씬 돌파했죠. 그런데 문제는 너무 힘든 거예요. 티코에서 다마스로 바뀌었을 뿐 저희가 이 물량을 둘러 어떤 공간도 없고 자본도 없으니까 하루에 몇 번씩 도매상을 다니면서 물건을 사가지고 왔어요. 젓가락 40개, 마우스피트 30개 이러면서 다 사가지고 오고 다시 보내면 또 가지고 와서 그 전에 어떤 주문 뽑아가지고 또 사가지고 와가지고 쫙 하고. 그런데 여기 오프라인 도매상 다녀보신 분들 있으시죠? 굉장히 주목하고요. 물건이 품절되면 언제 들어올지도 모르고요. 사진 갔을 때는 단가도 다르게 줄 거고요. 한 박스씩 안 사가면 안 팔아 이런단 말이에요. 제가 너무 이게 힘든 거예요. 너무 비효율적인 것 같은 거예요. 다품종을 하고 있는 큰 대도매상하고 그냥 다이렉트로 거래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IMF 이후로 그런 다품종 대도매상은 사라지고 있던 추세예요. 너무 힘들잖아요. 그리고 정말 몇 군데 남아있지 않은 곳은 저희를 취급해 주려고 하지 않고 너무 힘든 겁니다. 저희 대표님이 아니야 이건 기회인 것 같아 라고 하시더니 저희가 모아놨던 돈 중에 약 700만 원을 들고 혈혈단신으로 중국 절강성 이후라는 곳에 가십니다. 그래서 지금은 전 세계 자파거래의 약 35%가 거래되어지고 있는 푸젠 시장이라고도 하고 푸텐 시장이라고도 하죠. 이 시장을 그 당시에는 알만한 사람들은 거의 모르는 시장이었어요. 이제 1기가 막 태동됐을 때거든요. 그 시장 앞에다가 여인숙을 구하고 그리고 통역 한 명을 구해서 제가 이제 청년이니까 잘 나가던 품목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다니면서 그런 품목부터 한 박스 한 박스씩 보내기 시작합니다. 마진율이 커지잖아요. 그럼 커진 마진율로 뭐였을까요? 네, 계속 물건을 샀죠. 계속. 그래서 그런 품목이 약 3,000가지 정도가 됐을 때 한국으로 오셔가지고 물류창고를 인천에다가 만들었죠. 약 1,700평짜리를. 그리고 정말 내가 만들고 싶었던 거는 이런 거야 라고 해서 만들어진 게 지금의 도매토피아입니다. 도매토피아는 2005년 7월 달에 만들어졌어요. 2005년 7월 달. 도매토피아는 딱 3가지 원칙을 가지고 시작했어요. 그게 뭐냐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도매상에 눈 가리고 아무는 게 너무 싫은 거예요. 그런 문화들이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투명한 가격. 그리고 제가 방금 보신 제품이 한 박스에 2,000개예요. 2,000개 사가지고 어느 소리 다 파시겠어요? 너무 부담스럽잖아요. 그래서 30개 이상만 사면 도매가를 사갈 수 있다.
그러면 한마디로 한 가지를 살 수 있었던 금액으로 최소 50가지 이상 살 수 있도록 만들어놨어요. 그리고 저희가 안 나가는 품목이 있으면 잘 나가는 품목으로 교환해드렸어요. 그런데 정말 신기했던 게 저는 그런 경험이 첫 경험이었어요. 전화들이 막 오기 시작해요. 근데 그 전화가 항의 전화가 아니고 고맙대요. 진작 이런 게 있었으면 정말 좋았겠대요. 고맙대요. 와, 정말 기분이 이상하더라고요. 근데 저희가 어쨌든 2005년 7월달에 만들어서 좀 다지고 뭐하고 해서 2006년도에 이 사이트를 통해서만 나온 매출이 60억이에요. 60억. 정말 불과 2년 전까지 피죽도 못 먹었는데 2년 만에 이 사이트를 통해서만 나온 매출이 60억이에요. 그런데 저는 다른 사업자를 내가지고 이 시스템 그대로 이용해서 알바 한 명 두고 소매를 하고 있었어요. 왜냐면 소매에서 뭐 이렇게 하면 건드리면 되는지 나는 알고 있고, 월 매출 1억 이상 올리는 건 너무 쉬웠고, 마진율도 크고 그랬으니까. 근데 우리의 정체성은 도매토피하고 우리 고객들은 소매상일 텐데 내가 소매를 막 하고 있는 게 좀 이상한 거예요. 좀 비전 같아 보이지 않는 거예요. 네, 우리가 얼마나 무식했는지 말씀드렸다면 이제부터는 제 자랑을 좀 심하게 하겠습니다. 너무 돌 던지지 마세요. 제 자랑을 좀 심하게 할게요. 제가 막 고민을 거듭하던 끝에 이건 정말 괜찮겠습니다 라고 해서 저희 대표님하고 해가지고 만들어낸 게 온라인 유통의 혁신을 가져왔다고 생각하는 B2B 셀러 시스템인 배송대행 서비스. 지금 배송대행 서비스는 이름을 다 쓰고 있는 업체들 많죠. 그 업체들은 다 저희를 벤치마킹한 거예요. 그리고 저희하고 지금 원래 저희가 만들었던 거하고 취지 자체가 성격 자체도 다르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는 중개물도 아니고 저희는 직접 소싱해서 직접 재고를 가져가는 업체니까 중개물들하고는 다르단 말이에요. 근데 어쨌든 저희의 최초의 어떤 생각은 이거였어요. 저희가 상품의 재고가 다 있잖아요. 그리고 직접 사진 다 찍었잖아요. 직접 상세 페이지 다 만들었단 말이에요. 이거를 사장님한테 사장님 제가 이미지하고 상세 페이지를 드릴게요. 그래요. 사장님이 그러다 마진만 붙여가지고 뭐 옥션이나 신마켓이나 올리고 싶은 곳에다 올려놔요. 그리고 주문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그때 도매투표로 주문을 넣어요. 그럼 저희가 보내는 사람은 다 사장님 전화번호하고 사장님 명의로 해가지고 다 바꿔가지고 보내요. 근데 보내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잖아요. 반품이 들어올 수도 있고 불량이 날 수도 있고 뭔가 오배송이 날 수도 있잖아요. 그럼 저희가 그 비용을 다 부담해가지고 처리를 해드려요. 그럼 어때요, 사장님? 사장님은 시간과 장소에 제약을 받지 않고 언제 어디서나 할 수 있고 크게 망할 염려 없는 사장님 인건비 외에는 크게 망할 염려 없는 사업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잖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망하는 이유는 고정비 때문이었잖아요. 상품 재고 비용, 재고를 놓는 사무실 비용, 그거를 뭐 이것저것 해야 되는 인건비, 이게 고정료로 들어가니까 망하는 거였잖아요. 근데 여기에 딱 없어진다라면 어때요? 괜찮지 않나요? 좀 제가 자랑할 만합니까? 이 서비스를 제가 2007년도에 만들어냈습니다. 배송대행 서비스. 이거 공청회를 딱 열었을 때 막 사람들 막 55명 정도 왔는데 그 중에 50명이 가입을 했어요. 그런데 몇 달이 지나도 그 50명이 다 합친 매출이 저 혼자 올리는 거에 반도 안 돼요. 제가 아무리 좋은 취지에서 서비스를 만들어내도 어때요? 안 되면 안 해야죠. 사업은 그런 거잖아요. 이윤추가 목적이었잖아요. 그래서 이 사업을 없애야 되나? 없애기 너무 이 어떤 그 좋은 아이템인 것 같고 괜찮은 건데 어떻게 해야 되나 하다가 그래 스타를 키워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당시 의류 쇼핑몰 붐이 있어가지고 젊은 친구들 의류 쇼핑몰 거의 다 한 번씩은 해본 친구들이 많아요. 다 어떻게 됐겠죠? 다 망했죠. 당연히 저희 밑에서 그만두고 나가서 의류 쇼핑몰 하던 직원들이 좀 있었어요. 그 중에 친한 했던 직원들 한 3명. 그리고 저희 고객들 중에서도 그런 고객 한 4명을 제가 끄집어 드렸어요. 더 많은 사람들을 처음에 끄집어 드렸는데 제가 시키는 거 안 할 사람 나가세요라고 다 해가지고 7명을 제가 6개월 반 동안 밤낮으로 괴롭혔어요. 이거 왜 안 해? 이거 하시고 저거 하시고 이거 빨리 해요? 라고 6개월 반을 교육하고 푸시하고 과전해주고 하겠죠. 1년 동안 그 7명 중에서 제일 적게 벌어간 친구가 5천 벌어갔어요. 너무 적은가요? 3명이 억을 벌어갔습니다. 초기고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게 있었겠지만 어쨌든 그렇게 벌어갔죠. 그 다음부터는 막 홍보하거나 공청회 열 필요도 없어요. 그냥 배송대행 회원 모집 이러면 이 입소문이라는 게 무섭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소문 듣고 알아서 회원 가입하는 거예요. 어쨌든 이 배송대행 서비스는 2007년도에 만들어졌고요. 제가 2008년도에 그런 성과를 낸 다음에 이제 내 할 일은 다 끝난 것 같다. 왜냐면 그렇게 전망을 제가
멀리까지 안 봤어요. 그리고 제가 원래 주특기가 뭐라 그랬죠? 영업이죠. 그래서 저는 기업 영업부서를 따로 만들었어요. 2008년 9월 달인가 만들었고, 제가 한 5년 동안 유지를 했었고, 4년 차 만에 연매출 한 30억을 만들어냈어요. 기업 영업부서를. 그런데 옛날에 기업 영업이라는 게 가불관계에서 철저하게 의리되는 일이잖아요. 굉장히 냄새나는 일이었거든요. 뭐냐면 하루 종일 하는 일이 밥 사 먹이고 술 사 먹이고 뭐 찔러주고 심부름 해주고 이러는 일이었어요. 그런 관행들 아시잖아요. 이게 어느 순간 너무 냄새나고 너무 하기 싫은 거예요. 그러던 찰나에 그게 2013년도 초였는데, 근데 내가 만들어놓은 이 서비스는 잘 되고 있나? 라고 딱 봤어요. 저 대신 관리하시는 분이 워낙 원활하신 분이라, 와, 3,000명이 회원가 있더라고요. 3,000명이. 그 몇 년 사이에. 그리고 그 3,000명이 저한테 1년간 구매가는 비용이 30억. 제가 그렇게 힘들면서 막 피터지지 않고 시스템만 만들었는데 그렇게 된 거예요. 야, 괜찮다. 맞아. 저렇게 가는 게 좋은데 난 뭐야? 이런 생각이 들고 있다가 한번 좀 정밀한 자료들을 제가 또 유심히 한번 봤어요. 근데 재밌는 결과를 보게 됐어요. 그게 뭐냐면 이 30억 중에 약 28억 4천 정도의 매출이 30명이 다 구매가. 3,000명에 30명이면 몇 퍼센트죠? 1%죠. 1%가 전체 92.4%를 다 구매해 가는 거예요. 그럼 어떤 생각이 드실 것 같아요? 근데 도매토페에 말도 안 되는 얘기하고 있고 막 이상한 얘기하고 있고 괴롭히고 이런 사람들은 다 2,970명 안에 있는 거죠. 그럼 저희는 어떤 생각이 들까요? 저는 처음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2,970명을 없애버려야겠다. 비율이잖아요. 왜 서로 고통스러운 일들을 하냐 이거죠. 그런데 세상에 흔하게 통용되는 법칙이 뭐죠? 20대 80 법칙이죠. 어떤 우월한 사람이가 열등한 사람이가 어떻게 뭐 구성을 해놔도 상위 20%가 전체 80% 일을 한다가 20대 80 법칙이에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1대 99야.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이상하잖아요. 뭔가 잘못 들어가고 있는 지점이 있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그 지점만 내가 고쳐내면 이 일은 20이 되는 건 순식간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 30명은 600명이 될 수 있다는 소리잖아요. 그래서 제가 조사를 막 해봤어요. 근데 정말 다 대부분의 분들이 제대로 된 베이직한 걸 익히지 않고 주먹구구식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 그렇다라면 뭔가 자신감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대표님한테 올해 그 기업 영업부서 정리하고 제가 이 B2B 시스템 제대로 맞추겠습니다. 라고 해가지고 2013년 12월 20일까지 제가 기업 영업부서를 다 정리하고 12월 28일 날 요 508호 제가 직원 3명 데리고 올라갔어요. 그리고 지금은 508호, 510호, 506-1호, 609호, 610호를 쓰고 있지만 제가 그 당시 딱 3명 데리고 와가지고 그 다음에 3월부터 창업 설명회를 한 거고요. 그리고 그 2014년 9월부터 창업 사관학교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창업 사관학교는 뭐냐? 그 베이직한 걸 매일매일 키워드리겠다. 그 당시에는 1년 정도는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1년 과정이었어요. 그래서 매일 저희 대표님 사진입니다. 매일 강의를 하고 세미나를 하고 저희가 가르쳤던 걸 바로 그 자리에서 다 하고 가게 만들었어요. 그랬더니 저희 생각보다 일찍 성공하는 분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6개월 과정으로 좁혀졌는데 어쨌든 대부분의 분들이 1인 기업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1인 기업들이 혼자서도 잘 할 수 있게끔 제가 여러 가지 시스템을 만들었어요. 첫 번째, 저희가 10,000가지 상품이 있는데 그 10,000가지 상품을 반 이상 등록한 사람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상품 등록, 각 마켓에 등록하는 거를 마켓당 10만 원만 받아요. 그러면 10,000개 등록해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5개 마켓 한다 그러면 옥션즈 마켓, 실버공, 엔터파크, 스토어팜 5개 마켓 한다 그러면 50만 원 들어가는 거예요. 부가세까지 더해지면 55만 원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싼지 비싼지 말씀 안 드릴게요. 그런데 저희의 그거보다 더 큰 장점은 사실 끊임없이 신상품이 나온다는 거하고 시즌 상품이에요. 한철 벌어 사계절 먹고 산다 얘기 들어보셨죠? 그렇죠? 그런데 그 한철이 사계절 내내라면 너무 좋다라고 하는 게 저희의 어떤 그거였거든요. 겨울이면 겨울, 크리스마스면 크리스마스, 여름이면 여름 이런 시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저희의 주력인 이 시즌 상품을 대다수 판매자들이 잘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안 파세요? 라고 얘기했더니 갑자기 몇천 개씩 쏟아져 나오는데 그걸 하나씩 내가 잡아가지고 등록하려면 그 시즌 끝나고요. 그 물건 품절로 내려가고 없어요. 힘들어요. 그래서 만들어낸 게 저희가 연동이라는 시스템이에요. 연동이라는 건 뭐냐?
사장님이 이제 상품 등록해놓고 저희를 통해서 옥션에 대한 연동을 걸어놨어요. 그러면 도메토피에서 신상품이 등록되면 사장님 옥션에 물건이 자동으로 등록되는 거예요. 도메토피에서 물건이 내려가면 사장님이 올라갔던 물건이 자동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사장님 마켓에 옥션에 등록됐던 물건이 팔리면 자동으로 도메토피아로 주문이 들어가는 거예요. 도메토피아에서 이제 포장을 해가지고 출고를 시키면서 택배기사가 이 차에 시키기 전에 뭘 하죠? 스캔을 찍죠? 스캔을 찍는 순간 배송중으로 넘어가고 송장 번호가 전송이 되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이거는 주문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몇 사람이 필요할 정도의 일이잖아요. 그쵸? 요게 저희가 연동이라는 시스템으로 끝내버린 거예요. 요거는 매일매일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마켓당, 아까는 그냥 일회성 비용이고요. 요거는 마켓당 월 7만원씩 받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했던 5개 정도 한다? 그러면 35만원, 벼가스까지 합하면 38만 5천원 정도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희가 요거를 창업사관학교 교재로 썼고요. 1기부터 6기까지 요걸 통해서 많은 분들이 하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 1기부터 6기까지 분들 중에서 판매를 잘하시는 분들이 저한테 면담 요청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묻더라고요. 부장님, 이 연동 서비스 왜 만드셨다고 그랬죠? 물어보는 거예요. 왜 만들었을까요? 이 연동 서비스. 그러니까 굉장히 저희를 천사처럼 보고 있는 거예요. 편하게, 와, 사진 편하게. 누가 어떤 분이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렇게 굉장히 편하네요? 그럼 저는 아무 일 안 해도 돼요? 그럼 평균 얼마 벌어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제가 친절하게 말씀드리죠. 네, 하지 마세요. 안 벌립니다. 그럼 왜 만든 걸까요? 왜 만든 걸까요? 대다수의 분들이 물건 등록하고 내리고 주문받고 주문 넣는 것도 혼자 못해가지고 2-3명씩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주 단순하게 생각해보자고요. 물건 등록하고 내리는 거 사장님이 잘해요? 저기 초등학생이 잘해요? 초등학생하고 비교하니까 조금 기분 나쁘시죠? 조금 상승해 드릴게요. 중학생이 잘해요? 사장님이 잘해요? 에이, 아닐 것 같은데. 아무리 잘한다 해도 저기 초등학생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아까 그런 프로그램 쓸 수 있으세요? 10몇 년 전에 그렇게 했었다니까, 초등학생들이요? 그러면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내가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들이 더 잘하는 일을 가지고 내가 사업하고 있다. 힘들어. 이거는 말이 안 된다는 거잖아요. 개나 소나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일은 그걸 가지고 장사를 하고 있다라고 하면 안 된다는 거잖아요. 상품 등록하기만 하면 물건 나가는 거 아니라니까요. 그러니 그런 단순 업무는 시스템에 넘겨버리시고요. 그거 할 시간에 영업하세요. 홍보하세요. 마케팅하세요. 전략 짜세요. 기획하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 너무 힘든 거 아니에요? 못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못할 수도 있죠. 그럼 하지 말아야죠. 그러면 어떻게 가르쳐라도 드릴 수는 있다는 거죠. 네,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 창업사분들이 그래요. 맞아요. 부장님 말씀 다 맞고 그래서 참 감사하게 생각하는데요. 근데 부장님이 조금 놓치고 계신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부장님. 네? 그게 뭔데요? 부장님, 그 단순 업무라는 거 부장님 말씀이 맞아요. 그래서 사실 아무한테나 시킬 수 있어요. 알바한테도 시킬 수 있고 누구한테도 시킬 수 있어요. 그런데 부장님이 가르쳐 주신, 그리고 저희가 터득한 마케팅이라는 거, 기획이라는 거, 차별화라는 거, 전략이라는 거 다른 사람이랑 공유할 수도 없고 공유하기도 힘들어요. 그런데 이거를 제가 혼자서 요걸 익힌 걸 가지고 활용하려니 옥션에 들어서 따로 11번가에 들어가서 따로 인터파크에 들어가서 따로 쇼핑몰에 들어가서 따로 하려니 너무 힘들어요. 뭔가 다른 어떤 대안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좋은 거 만들어 줬더니 저한테 또 뭐라 그러는 거죠. 제가 그런 부분은 조금 그렇긴 하지만 어쨌든 저희가 저희 프로그래머가 저하고 동갑이에요. 그래서 같이 막 연구를 하면서 정말 몇 달 동안이었죠. 그래서 좀 더 어떤 업그레이드된 시스템을 만들 수 없을까 해가지고 오히려 아까 거의 연동은 완전 자동이잖아요. 반자동 시스템을 만들었어요. 반자동. 그게 바로 통합관리용 비즈 EMP라는 시스템이에요. 이건 뭐냐? 관리자 페이지, 통합 관리자 페이지를 하나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뭔가를 바꾸면 여기에 연결되어 있는 마켓 정보가 한꺼번에 다 바뀌게끔. 괜찮죠? 괜찮죠? 그럼 거기서 할 수 있는 일이 뭔데요? 네. 상품 등록, 상품명 수정, 가격 수정, 카테고리 수정, 목록 이미지 수정, 상세 이미지 수정, 프로모션 활용까지 다 가능해요. 그런데 그리고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사장님이 막 그랬던 공부를 해가지고 기분을 다 익혔어요. 그래서 리모컨이 하나 있어요. 이 리모컨 하나를 올린 거예요. 그래서 목록 이미지를 깔끔하게 만들었고
그리고 상품명도 잘 만들었고 광고 키워드도 잘 걸었어요. 그래서 광고를 딱 걸었어요. 광고 전환이 이루어질 확률이 얼마나 있을까요? 성공적일까요? 그럴 확률은 뚝 떨어집니다. 왜 그럴까요? 다 제대로 했는데.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상품 하나만 올렸을 때는 사느냐 마느냐만의 문제만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광고를 하려면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고요? 이런 리모컨, 저런 리모컨, 요런 리모컨, 그런 리모컨, 이런 리모컨, 저런 리모컨. 수많은 리모컨들이 필요해서 반드시 하나는 선택하고 나가게끔 해야죠. 그리고 리모컨 안에 들어가는 건전지도 팔고 리모컨 거치대도 판단하면 구매 전환 금액도 높아지겠죠. 이렇게 되지 않으면 힘들잖아요. 근데 사장님이 그렇게 만들려고 막 낑낑거리면서 하나씩 만들고 이미지 만들고 하려면 몇 주에 하나씩 만들겠다 기획적. 그렇죠? 아무리 배워도 너무 힘들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이것도 연구를 거듭한 건데요. 저희가 옵션 기획전 편집 프로그램이라는 걸 팔아요. 파는 게 아니라 옵션 기획전 편집 프로그램이라는 걸 만들어냈어요. 이건 뭐냐? 도메토페 이 어떤 상품 대장이 있잖아요. 이걸 사장님 원하시는 것끼리만 묶어가지고 엑셀 업로드만 한번 하면 원하는 형태의 기획전이 나온다는 거죠. 물론 목록 이미지는 바꿔 쓰셔야 됩니다. 이런 기획전 형태가 나온다는 거예요. 이런 기획전 형태. 그럼 내가 기획만 잘하면, 그리고 목록 이미지만 잘 바꾸면 내가 뚝딱하고 하루에 몇십 개도 기획전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뚝딱하고 하루에 광고를 걸 수 있는 상품이 무한정으로 생성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기획전 편집 프로그램이 그 전에 연동에서는 연동이 안 됐어요. 그런데 BGEMP에서는 연동이 됩니다. 연동. 그리고 이게 바로 그 조 사장님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BGEMP로 갈아타지 않으셔가지고 주문 넣는 걸 하루 종일 하고 계시죠. 그래서 어쨌든 왜 이걸 안 배우냐고 뭐라고 그런 건데, 또 이렇게 팔다 보면 이런 분들이 생기죠. 부장님 근데 저는 저만 파는 상품 갖고 싶어요. 남들 다 파는 상품 말고. 그럼 저희가 그런 분들을 위해 상품 개발 서비스도 준비했고, 영업 대행 서비스도 준비했고, PB 상품 관리 서비스도 준비했어요 라고 하면 그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건 돈 들어가잖아요. 돈 들어가는 거 말고요. 이렇게 얘기해요. 가능할까요? 돈 들이지 않고 자기만의 상품을 만든다. 도메토피아라면 가능하죠. 왜 가능하죠? 도메토피아는 재고가 있잖아요. 그렇죠? 여기 볼펜이 있어요. 여기 노트가 있어요. 볼펜 플러스 노트 만들면 되잖아요. 근데 이렇게 막 하나하나 만들어서 하나하나 주문하려면 힘들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상세 편집 프로그램을 만들었어요. 상세 편집 프로그램. 여기 옆에 있나 보다. 근데 어쨌든 상세 편집 프로그램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포토샵을 몰라도 세트 상품을 묶어서 만들어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남들이 없는 상품 만들어낼 수 있죠. 그리고 이 세트 상품도, 만들어진 세트 상품도 연동을 시킬 수 있어요. 하나 주문 들어오면 동시에 두 개가 발주가 들어가게끔 만드는 거죠. 네. 그러면서 가능해진 마켓은 훨씬 많아졌어요. 그리고 비용은 훨씬 다운됐어요. 제가 아까 상품 등록 비용이 얼마씩이라고 그랬죠? 마켓당 10만 원이라고 그랬죠? 그럼 5개 하면 50, 7개 하면 70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거는 이 통합 관리자 한 군데다 하면 상품 등록하면 되거든요. 이게 15만 원. 끝. 그리고 그 연동이라는 거. 얼마라고 그랬죠? 마켓당 7만 원이라고 그랬죠? 5개면 35, 7개면 49예요. 근데 이 BGMP는 5개가 기본인 거고 28만 원이에요. 그리고 여기 하나 추가될 때마다 2만 원만 추가돼요. 그럼 7개 한다 그래도 32만 원이 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굉장히 저렴해졌어요. 어쨌든 이걸 통해서 활용해서 성공에 이르시는 분들이 많은데, 여러분들이 직접 상품의 그 웹하드에서 다운받아도 하나씩 웹서버에다 올린 다음에 물건을 등록해서 파시는 방법이 있고요. 상품 등록 서비스를 이용하시는 방법이 있고요. 연동을 이용하시는 방법이 있는데, 이 BGEMP는 창업사관학교라는 걸 들어오셔야만 쓸 수 있어요. 왜냐하면 가르쳐드리는 것까지 다 하면 마이너스예요. 그래서 어쨌든 이건 창업사관학교 전용으로 지금 돼버렸어요. 그런데 어쨌든 저희가 정말 기분이 좋은 건 뭐냐면, 저희가 2013년에 그 B2B 셀러, 저희 이제 도메토페 매출이 그 당시 100억 정도였으면, 그 중에서 이 B2B 셀러, 배송대행 서비스를 이용하는 분들의 매출이 30억이라고 됐었죠. 그런데 작년에 이 B2B 셀러의 매출이 95억으로 올라갔어요. 그리고 창업사관학교 출신의 매출이 55억이었어요. 뿐만 아니라 가장 좋은 거는 작년에 억대 수익을 가져가신 분이 6명이라는 거죠. 저희가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빠르게
성공 모델을 가져가는 케이스는 그 어떤 비슷한 곳에서도 찾아보실 수 없다는 것은 감히 제가 좀 자부를 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쭉 다시 한번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어쨌든 예상했던 시간이 거의 다 찼네요. 이제 궁금하신 것들 여쭤보시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이렇게 누군가 궁금하신 거 여쭤보는 사이 제가 나눠드렸던 것 중에 설문지가 있습니다. 이 설문지 잘 작성해서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전에 천명하우스 저 쇼핑몰이 상당히 많이 있었던 거 보였었는데 네. 요즘에는 인터넷에서 아니 오프라인에도 없는데 온라인에도 쉽지 않아요. 왜 없어졌을 거예요 다? 아, 없어진 것 같아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사람 그 마켓에서도 이제 정책상 이게 보면 너무 많은 어떤 상품보다는 몇십 개로 끊어서 올리는 거를 권장하게 됐고 소비자들도 너무 많은 어떤 상품이 계속 내려지는 것보다는 그냥 천연 같은 경우는 사실 근처에서 아무나 이제 구매할 수 있게 돼버렸잖아요. 편의성이 좋아졌으니까. 그러니까 그걸 굳이 온라인상에서 많이 살 필요가 없다고 보는데 지금도 온라인 천연하우스가 아직도 많아요. 그리고 아직도 장사가 되는 업체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정리가 됐지만 지금 근데 이게 보면 저희가 판매했던 방식과 거의 다 유사하게 해놨어요. 앞에 부분도. 근데 그래도 아직 그 몇 군데, 세네 군데 업체는 장사 잘하고 잘 먹고 살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카세트 테이프를 누가 쓰냐 그러잖아요, 요즘. 그렇죠? 카세트 플레이어를 누가 쓰냐 그러잖아요. 그런데 아직도 카세트 플레이어 팔아가지고 잘 먹고 잘 사는 분이 있어요. 제가 이게 앞에서 계속 얘기하니까 좀 불편하실 수 있는 것 같은데 저희 뒤에 한종철 팀장이라고 저희 요 아카데미 사업부를 총괄하고 있는 그 팀장이 있습니다. 편하시게 이렇게 물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긴 시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